시설보호사업은 요보아동은 시설보호보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시설보호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아동 양육시설은 아동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호사업은 시설보호 시에 소속사 형태이기도 합니다. 목적으로 시설보호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특별한 발달상의 욕구, 치료적인 욕구, 신체적 욕구, 정서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구조화된 환경에서 전문적인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은 성인 생활에 필요한 유형, 부형의 기술 개발을 돕고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립 생활에 정착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레디 액션, 레디 이런 부분은 미취학 부분 퇴소 전까지, 퇴소 후를 대비하는 자립 준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션은 퇴소 후에 자립 생활에 정착할 때 사례 관리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기본 4단계가 있는데요. 연령 및 수준별 적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상담, 사례 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있고요. 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아동보호시설을 소규모화하는 건데요.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합니다. 시설 보호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제공하는데요.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식 평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 입소 아동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각 시기별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설 아동 적응 프로그램,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 시설 아동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요.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를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게 됩니다. 시설 퇴소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는 첫 번째, 시설 퇴소 아동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설정하게 됩니다.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자립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자료는 아동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동 상담의 개념을 살펴보면 상담, 고려하다, 반영하다, 조언을 받다라는 내용입니다. 심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생각, 감정, 행동 등의 측면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아동 상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상담이라는 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내담자라고 하는데 아동이 직면한 문제와 갈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아동 상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아동이 지닌 전반적인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 자아 기능을 재정비하는 심리치료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담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문제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심리적 성장을 보완하고 후속적 발달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상담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하면
아동의 발달 과정을 숙지하고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 체계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동 상담의 과정은 접수하고 계약을 맺고 상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개입을 있겠죠.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언제쯤 종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접수부터 종결까지에 대한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디테일한 단계들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 상담의 과정은 상담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를 받고 기록지를 작성하고 접수를 상담하고 첫 회를 상담했을 때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데 면담 횟수, 한 달에 몇 회 할 것인지, 시간은 1시간, 3시간일 것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 줄 거고, 상담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인지, 2, 3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상담에 어떠한 목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요. 상담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제 아동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인 아동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호소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문제를 명료화해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명확한 명료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대안을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상담 목표를 재확인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 제시 및 보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대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의 종결은 상담 종결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상담 단계로 인식을 하게 되고 사례 종결 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소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동복지법 익숙하시죠? 제16조의 아동 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의 목적 등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 상담소라고 한답니다. 아동 상담소는 국공립 아동 상담소가 있고요. 상담 조사는 또 판정 지도는 또 인식 보호 기능을 하는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아동 상담소의 이런 역할들이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사립에서 하는 이제 개별적인 상담센터 조사 기능, 유료 서비스. 여기는 무료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로 사립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제가 아는 학부모는 서울로 다니시는데 한 번 갈 때마다 3, 40만 원의 상담 비용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건 무료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래도 사립보다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놀이치료. 그래서 놀이를 통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발달장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고요. 놀이가 자기 표현의 매체가 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를 관찰하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모래놀이 치료라는 것들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에도 제법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신호 대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아동 상담센터, 모래놀이, 미술치료놀이 뭐 이런 치료센터들이 있는 걸 봤는데 그런 데가 이제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 상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적절한 조건이 주어질 때 스스로를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비언어적이고 비합리적인 치료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모래상자와 소품을 통해서 무의식적 이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음악 치료라고 있는데요.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 음악치료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치료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모래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미술 치료를 살펴보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술 매체를 통해서 아동에게 심상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지면 활용을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왜소한 작은 아이로 그리는데 누군가가 되게 화나 있는 그림을 아주 까맣게 칠한다거나 뭐 나무가 이만큼 있는데 본인이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서 그런 심상을 표현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미술 치료이기도 합니다. 독서 치료를 살펴보면 독서를 매개체로 독서 치료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문학 작품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것인데요. 그 작품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 아이의 목소리, 아이의 호흡, 그리고 그 독서 치료사가 그 이야기들을 들어줌으로써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 소통을 한다는 거거든요. 혼자 외롭게 뭔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의식이 명료화하는 작업을 갖는 치료가 독서 치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치료 방법은 아동이 속한 가족에게도 초점을 두고 아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속한 가족에게도 초점을 두어 체계적인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개인의 성장과 대인관계의 변화, 개인의 감수성 향상 및 지각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조각 기법, 조각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감정을 표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화된 부분에 이 조각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큰 조각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조각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표면화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거나 표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영향권을 이해하기. 그래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을 바퀴 모양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살펴보면 아동 복지의 과제와 어떤 방향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의 과제와 방향 정립에서 아동 복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치료적, 지향적, 시설 보호 중심, 보완적인 접근, 구호 중심적, 선별주의적 접근이 있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포괄적, 보편주의적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대 해석하고, 또 보편주의라는 건 선별이 아니라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편주의적 원칙으로 가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복지와 가정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제조적으로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동 복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동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 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2019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2020년, 지금이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을 돌보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하고, 아동 실종 대응 등 8개 기관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의 과제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과제를 먼저 살펴보면 보육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이제는 가정이 먼저 책임을 졌지만 이제 아이를 돌보는 정책이 결국은 보건복지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보육의 질적인 수준이 이제 양적에서 확장되다가 이제 그 질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고, 부모하고 아동의 욕구에 대한 그런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와 아동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의 과제를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장애 아동 복지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장애 아동 복지 관련 종사자의 질과 복지시설의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의 확대와 통합이 필요하고,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의 과제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 학대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보완,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국가 예산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전문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아동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아동복지과라든지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6개월에서 1년 안에 좀 자주 바뀌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주무관들이.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그래서 그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전공하신다거나 또 아동 관련 학을 공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절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6개월이나 1년에 바뀌어가지고 지원될 정책들을 어떤 제안을 할 때 담당자가 바뀌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경험한 적들이 있거든요. 예방적 차원의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학대 행위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의 과제로 정부 차원에서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의 운영 기준이라든지 인력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 대상 아동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 및 지속적인 사후 교육이 필요하고,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전문 가정 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원가족 복귀율 증가를 위한 상담원의 개입 수준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위탁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입양 사업의 과제를 살펴보면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미혼모를 지원한다거나 미혼모가 되기 전에 피임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개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비밀 입양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사후에 터졌을 때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 입양을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고요. 입양 부모를 위한 사전, 사후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과제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보호 사업의 과제를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평가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시설 아동을 위한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아동복지 전문 인력 확보와 자원봉사 활용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시설 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의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모 권리 대 아동의 요구, 부모가 어떤 권리가 있고 아동들은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동 구호 대 가족을 지원하는 것, 아동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고 가족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아니면 지방자치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주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해당되는 지방자치, 광주광역시, 시청, 정부, 대한민국 정부, 공공서비스와 민간자원, 그래서 공립이냐, 사립이냐, 민간자원봉사자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아동복지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달 서비스와 보호 서비스, 가정 내 보호 대 위탁 가정 보호 대 시설 보호, 그다음에 전문적 서비스 대 비공식적 자연적 지원망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쟁점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요. 네 가지로 우선 살펴보면요.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도 지원을 하게 되고 예방중심적, 가정중심적, 제도적 모델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과 관리는 국가에서 서비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아동복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생산적인 복지 비용을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급여를 축소하고 근로 연계를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요보 아동의 자립을 강조하는 것, 보호하는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선택적인,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리는 그런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내용은 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복지에서 일반 아동을, 그러니까 선택적인 복지에서 모든 아이들이 해당되는 일반 아동을 포함하는 복지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일반 아동 모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산별적인 것조차도 차별이다. 일반 아동까지도 함께 확대한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뭐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 예산의 확충은 아동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빈곤 혹은 취약계층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동을 위한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방안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드림 스타트 사업,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고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체계 및 양육 체계들을 총괄 기획하게 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동의 복지 구현이나 권익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과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그 어떤 부분이 실현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과제로 그냥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국가적인 과제로 큰 사업으로 확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증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가족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서 저출산, 양육자의 부재 문제, 그다음에 육아의 고용의 양립, 그다음에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요구되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구와 아동의 그 권리를 최우선으로 했을 때 어, 아동의 행복에 대한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아동의 욕구에 반영은 복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4장까지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 기말과 관련된 시험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최종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